네, 1월 16일 수업이고요. 우리 지금 Next.js 시작하고 오늘 2일차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넥스트가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Next.js 프로젝트 생성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거에 그냥 코드는 이어서 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페이지 간에 링크 걸 때 이제 변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리가 완료된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이제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젝트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어저께 했었던 거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프로젝트 생성은 얀 create next app 하고서 프로젝트 이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패키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얀 add라고 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 플러그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우리가 리액트에서 안 쓰던 애예요. 그래서 리액트와의 차이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을 위해서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리액트와의 차이점은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사용을 위해서 바벨 플러그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 밖에 여기에 기타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요. 자, 필수 패키지 설치하기 전에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얀벨이라는 거 전에 한번 적용했었죠. 이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 때문에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자, 어제 했었던 헬로 넥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용량을 보면은 어제 뭐 별거 안 했잖아요. 그냥 그 간단한 문자를 출력하는 페이지 한 두세 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기본 용량이 거의 300메가 육박해요. 이거 그냥 노드 그냥 이대로 계속 만들면은 진짜 간단한 사이트인데 진짜 제 경험담이에요. 용량이 5기가 6기가가 넘어요. 그래서 Next.js는 얀베리가 거의 필수예요. 자, 얀베리 설치하는 방법은요, 리액트랑 동일합니다. React.js와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패키지 설치하는 것도 또 React.js와 동일해요. 자, 그 밖에 이제 기본 구조, 기본 코드 구조가요. src 밑에 폴더 설명. 자, src 밑에 이제 페이지스 이 폴더 하위에 파일 구조에 따라 URL이 자동 매핑됩니다. 그러니까 Next.js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따로 라우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첫 페이지의 이름은 index.js 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지켜주면은 나머지 폴더는 내 맘대로 만들어도 돼요. 나머지 폴더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어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이 폴더 이름 그냥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 스타일스라고 해서 여기에 CSS가 들어가게끔 얘네가 그렇게 의도를 하잖아요. 이거 스타일스 폴더 꼭 이름이 스타일스 아니어도 돼요. CSS여도 되고, 이것도 헬로 월드여도 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스타일스 폴더가 SRC 안에 있거든요. SRC 밖으로 빠져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소스 코드는 전부 SRC 안에 몰아서 놓으시는 게 코드 관리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스 폴더만 지키면, 페이지스 폴더 이외에는 SRC 폴더 안에 자유롭게 구성 가능해요. 특별히 규칙이 없어요. 자, 뭐 app.js는 뭐 용도 뻔히 아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document.js죠. 이 document.js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 코드를 그냥 갖다 붙여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본 코드를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갖다 놓고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src 밑에 pages 밑에 언더바 document.js, 이게 중요한 거죠.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아래 코드 적용.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프로젝트 구성은 어제 한 수업 내용은 요 매뉴얼에 따라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은, 예약된 파일. 첫 번째가 src 밑에 pages 밑에 document.js였죠. 두 번째는 src 밑에 pages 밑에 언더바 error.js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만드세요. 404 에러가 발생한 경우 노출될 페이지. 404 에러라는 거는 잘못된 URL로 접근했을 때 만드는 페이지였죠. 그리고 이제 document.js의 요 헤드 안에 보시면, 여기 헤드 안에 제가 지금 내용을 다 비워놨는데, 이 안에서 대체로 SEO 구성이 들어가겠죠. 검색 엔진 최적화. 자, 이 안에서 이제 그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게 헤드라고 하는 걸 소문자로 적으면 순수 HTML 태그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면 Next.js의 컴포넌트예요. 자, 요 안에서 캐릭터 셋하고 뷰포트 지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밖에 적용하고자 하는 CSS 파일 참조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참조, SEO 구현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구글 웹폰트를 참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구글 웹폰트 참조하는 코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 쪽 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일반 페이지용 자바스크립트들이 출력이 되는 거였죠. 만약에 app.js가 구현이 됐다면 app.js를 먼저 적용한 후에 얘가 작동을 해요. 자, 이 파일은 이제 조금 있다가 PDF 배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예약된 페이지는요. 요거는 이제 어제 이야기를 깊게 안 했어요. src 밑에 페이지스 밑에 언더바 app.js요. 자, 오늘 이제 하려는 내용이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app.js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파일이죠. 그리고 모든 페이지한테 적용되는 공통 컴포넌트를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헤더 푸터를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페이지에서 리턴하는 JSX의 내용이 언더바 document.js의 바디 안에 표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일반 페이지, 예를 들어서 hello.js가 있으면 이 hello.js가 app.js 안으로 삽입이 돼요. 그리고 app.js의 내용이 언더바 document.js로 삽입이 돼요. 이런 순서예요. 자, 역할을 설명해 보면 이제 개발자 코드는 실제 페이지 내용을 구현하는 거고, 언더바 app.js는 개발자 코드 주변부에 헤더 푸터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고요. 언더바 document.js는 app.js가 구성한 내용을 이 기본적인 HTML 구조에 포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파일을 구성하는 거는 프로젝트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한다고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패키지 설치 과정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다음에 바벨 플러그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거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됐었던 게 nextconfig.js에 컴파일러라는 옵션이 들어가야 됐었죠. 여기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위한 구성이에요. 설정 파일 수정.
자, 프로젝트 최상단에 next.config.js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요 파일이 전에 우리가 그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 자동화 시키려고 썼었던 그 코드거든요. 한번 쭉, 지금 이게 이제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까지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윈도우 배치 파일 정도 다루는 건 사실 되게 고인물들이나 하는 거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 맥락을 한번 봅시다. 에코가 출력문이에요. 이게 콘솔.로그랑 똑같은 거예요. %1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의 프로젝트 이름, 이 명령어를 여기서 지금 수행하라고 한 건데 여기서 요게 넥스트 앱으로 바뀌어야겠죠. 흐름만 따라오세요. 이것 뭐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D가 이제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얀 set 버전 베리 그리고 얀 인스톨. 그 다음에 패키지.json 고치는 거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next.config.json이라는 파일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죠. 일단 스크립트 모드 true라는 거 없애버리고 컴파일러라는 옵션 하나 더 들어가고, 이거 지금 요거 바꾸는 건 테스트를 안 해봐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필수 패키지들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을 설치했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얘를 하나 더 깔아주면 된다는 거죠. 패키지 설치할 때 얀 애드하고서 띄어쓰기로 구별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동안 우리가 썼었던 걸 다 넣어놨던 건데 여기에 필요한 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얘도 같이 깔리겠네요. 나머지는 뭐 별로 바뀐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얀 스타트가 아니고 얘는 얀 대부였죠. 자, 이제 얘를
제가 지금 넥스트 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얘가 잘 되면은 얘를 단톡방에 배포를 할 거예요. 넥스트 앱. 그 다음에 02 링크라고 이제 지정하면 되겠죠. 파람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타입스크립트 쓸 거냐? 요거는 수작업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No. 그 다음에 ESLint를 적용할 거냐? 이건 사실 yes하고는 no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yes. 타일윈드 CSS를 쓸 거냐? 우리는 이 타일윈드 CSS 안 하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직접 작성할 거라 그랬죠. 네, 이 타일윈드 CSS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갖다가 계속 우리는 그 CSS를 직접적으로 안 짜고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만 미리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MT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MT1, MT10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진 탑 10픽셀 .mt20 그러면 마진 탑 20픽셀 이런 식으로 값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클래스를 제가 수천 개를 만들어 놔요. 필요한 거 갖다 조립해서 쓰세요가 이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유행이기는 해요, 진짜로.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테일윈드 CSS는 일단 안 쓰겠다. 자, src 디렉토리를 쓸 겁니까? yes.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앱 라우터를 쓸 거냐를 no로 하셔야 이 앱 라우터가 우리가 리액트에서 직접 라우터 코딩하던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대로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아니오를 선택해야 폴더 구조가 URL을 잡아요. 사실 저는 넥스트 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가 제일 커서 이거는 포기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더 디폴트 임포트 알리아스.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 이 임포트 할 때 골뱅이가 src 폴더를 가리킨다 그랬죠. 골뱅이 기호 말고 다른 기호를 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것도 no. 자, 프로젝트는 생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얀 벨이 변경되는지 볼게요. 얀 변경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여기 가만히 보고 계시면 여기 달러로 해갖고 내가 써야 되는 명령어들이 출력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잘 곰곰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next config.json 파일 수정하는 거는 실패했네요. next.config.json이라는 파일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 파일 아직 얘가 못 찾고 있네요. 저거 고치는 거는 직접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보니까 제가 오타를 넣었네요. next.config.js인데 json이라고 넣었네요. 파일 이름을. next app 02 params 타입스크립트도 ESLint.js, 테일윈드도 srcs, 앱 라우터 노, 커스터마이즈 노. 얀 인스톨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프로젝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요. nextconfig.js 지금 여기가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패키지.json도 패키지.json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여기 next.config.js 파일 이름을 제가 잘못 설정했어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next app 02 params 또 s no s app router no no 설정 파일 변경하는 거 다 무사히 넘어갔고요. 필수 패키지 설치하고 있고, 기존 거랑 차이점은 브라우저 자동으로 안 열리니까 꼭 직접 브라우저 입력해서 접속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 생성까지 한 번에 실행되는 배치 파일을 이전에 썼던 거 조금 수정해서 다시 완성을 했어요.
일단 요거를 제가 지금 배포할 테니까. 자, 요 파일을 잘 보관하시면서요. 사용 방법은 전이랑 똑같아요. 파일 이름만 달라졌어요. 작업 폴더에다 넣으시고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next app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들 프로젝트는 02 파람스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정리하셨던 readme.pdf를 제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의 1, 2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그 배포해드린 nextapp.bat 파일이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언더바 document.js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치셔야 돼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코드 싹 긁어서 파일 내용을 통째로 갈아엎으시면 돼요. 언더바 error.js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 필요 없으면 안 만드셔도 돼요. 수업 예제 해석 뭐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error.js가 뭐냐면 네이버닷컴 슬래시 한 다음에 아무 주소나 막 입력해 봅시다. 그럼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언더바 error.js예요. 그러니까 실습 예제하면서는 굳이 이런 거 만들 필요 없겠죠. 근데 실제 실무 페이지라고 하면 이런 거 만들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니까 언더바 error.js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app.js는 지금 동작 방식을 설명한 거지 굳이 여기에 지금 뭐가 코드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src 밑에 스타일스 이거 굳이 지금 안 쓸 거거든요. 스타일스는 폴더 자체를 날려버리셔도 상관없어요. index.js 이게 첫 페이지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우리 맨날 하던 기본 페이지 구조 요거 하시면 돼요.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리액트랑 똑같아요. 근데 이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를 제외한 기본 파일들의 구성이 바뀌는 거지 페이지 컴포넌트 만드는 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했던 거 그냥 갖다 붙여도 다 돌 거예요. app.js CSS 가져오는 것만 바꾸세요. CSS 갖고 오는 것만 지우시면 되고요. 언더바 document.js PDF에 있는 걸로 통째로 갈아엎으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딸랑 인덱스라고 제목 나오는지 까지 확인하시면은 이제 최소한 조금만 적응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넥스트.js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했었던 내용 재현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8시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시작할 건데, 일단은 뭐라도 좀 해보셔야 안 되는 게 나올 테니까, 제가 한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신지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리액트 했었던 거 가지고 계시죠? 리액트 했었던 예제를 좀 열어볼게요. 자, 리액트 제일 마지막 예제 폴더를 보시면 컴포넌트 안에 제일 마지막 예제는 말고요. 일단 리액트 예제를 좀 뒤져서 에러뷰, 이미지 리스트, 이미지 뷰, 메뉴 링크, 필요한 것만 가져옵시다. 일단은 메뉴 링크 가져오시고요. 스피너, 테이블, 요것만 가져올게요.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얘만 src 폴더 안에 컴포넌트 폴더 만드시고 넣으세요. 자, 폴더 잘못 만들어서 페이지스 폴더 안으로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테이블, 스피너, 메뉴 링크. 테이블 손댈 거 없습니다. 테이블.js 손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테이블.js의 역할은 우리가 테이블 태그 만들 때 약간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좀 적용하는, CSS 적용하는 게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리액트 작업하시던 거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쓰는 방법은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스피너, 이거 로딩바 뿌리려고 만들었었던 컴포넌트거든요. 기억나세요? 이런 컴포넌트들 Next.js는요 리액트에서 쓰던 컴포넌트를 그대로 100%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리액트용 컴포넌트는 넥스트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고칠 거 없다는 얘기고요. 메뉴 링크 걸었던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리액트는 링크 걸 때 리액트 라우터 동일한애를 통해서 nav 링크를 썼죠. 근데 Next.js는 링크 걸 때 next/link라는 패키지 안에서 링크라는 애를 써요. 요거는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리액트에서 링크 걸 때는 nav 링크에 to라는 속성으로 페이지 링크를 걸었거든요. 근데 얘는 to 속성이 아니고 그냥 href 속성이에요. 이렇게. 속성이 href로 바뀌어요.
자, 메뉴 링크를 걸었으니까 이제 이 메뉴 링크를 활용해서 헤더하고 푸터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컴포넌트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header.js footer.js 첫 글자 이름 대문자로 만드셔야 돼요. 자, 기본 초기화는 리액트랑 동일하게 하세요. 어저께는 이 메모 넣었던 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빨간 줄로 에러 표시해서 제가 그거 거슬려서 뺐는데 얀 베리로 바꾸고 나니까 괜찮아지네요. 자, 헤더도 이렇게 적용해 주고요. 자, 이 헤더에다가 예제 제목을 프롭스로 받을게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프롭스를 받을게요. 아이고, 잘못 켰어요. 자,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헤더 타이틀은 하고서 뭔가 값을 전달하겠다는 뜻이죠. 요 속성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사이트 제목으로. 여기서 지우고 타이틀. 자, 그 다음에 nav 태그 하나 넣고요. 좀 전에 만들었던 메뉴 링크를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링크 겁시다. 메뉴 링크 href 첫 페이지로 홈. 그 다음에 이제 예제들을 쭉 늘리면 되겠죠? 두 번째 페이지로 헬로 물음표 num1은 100 and num2는 200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보낸 법 본다 그랬어요? 월드 변수는 똑같이 보낼게요. 300, 400으로 보내죠. 그래서 헬로 월드 메뉴 링크 href about 밑에 인트로듀스라고 하는 페이지로 보내겠습니다. 소개글 메뉴 링크 href 밑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밑에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하죠.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백엔드. F구나.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HR로 선 하나 그어줄게요. 우리 리액트에서 하던 예제 패턴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 넘어가 될까요? 자, 푸터는 가볍게 그냥 여기 푸터다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어제처럼 선 하나 그어주고 그냥 카피라이트만 간단하게 넣을게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헤더하고 푸터를 준비했으면 얘를 언더바 앱.js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임포트 헤더 임포트 푸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에서 좀 코드가 좀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코드죠.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코드인데, 일단 첫 번째 거 요거는 빼고,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앱 자체를 날려버리고 이마만큼을 통째로 여기다 갖다 넣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코드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랑 똑같이 맞추려면은 const 앱
이퀄 여기 요만큼 괄호 빼고 갖다 넣고 대신에 화살표. 그럼 익스포트 디폴트 앱이라고만 해주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랑 형식이 똑같아져요. 대신에 요 프롭스 받는 거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리턴하는 거 괄호로 묶고요. div 태그를 따로 하나 또 넣기는 좀 애매하니까 빈 플래그먼트 집어넣고 위쪽에서 헤더 타이틀은 02 파람스라고 제목 걸어주고 푸터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화면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구조를 보면은 요만큼이 헤더, 요만큼이 푸터, 그리고 가운데가 현재 index.js,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합시켜 주는 게 app.js,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완성시켜 주는 게 document.js. 헤더, 여기는 인덱스, 아래는 푸터, 그리고 이걸 감싸고 있는 게 언더바 앱, 그리고 언더바 앱을 감싸는 게 언더바 도큐멘트. 이 가운데 부분은 URL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거예요. 헤더하고 푸터는 app.js에 걸어놓은 거니까 모든 페이지에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자, 요 구조까지 이해하시면은 현재 절반 이상 온 거예요. index.js는 그냥 간단하게 뭐 별로 안 고쳐도 되는데 여기는 index.js입니다. 요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로하고 월드라고 하는 페이지 두 개를 볼 건데요. 어바웃 헬로하고 월드 두 개를 볼 건데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hello.js 또 world.js 자, 페이지 초기화하시고요.
hello.js부터 갈 건데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Next.js의 두 번째 큰 특징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이거를 리액트에서 했었던 것대로 재현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잠깐 확인하고 지울 코드니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 쿼리 스트링 변수를 받기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use location이라는 훅 함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use location 호출해서 객체 만들고 이 로케이션 객체 안에 있는 search라고 하는 애를 이제 URL search 파람스에 던진 다음에 파람스는 object.from entries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쿼리를 던져줘서 이제 객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얘를 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예전에 리액트 했었던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를 적용하면은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리액트하고의 큰 차이가 얘는 Next.js는 라우터 관련, 라우터라는 게 파일하고 URL을 매핑시키는 기능이에요. 그거 관련된 걸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쓰던 거 딴 거는 다 그냥 쓸 수 있는데 라우터 관련된 거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헬로 페이지에 프롭스를 받아볼게요. 보통은 아까 그 헤더 했던 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헤더를 쓸 때 헤더 타이틀은 뭐 땡땡땡 이렇게 전달한다고 치면 여기에 만약에 중괄호를 안 넣고 프롭스라고 받았다면 우리는 이 타이틀이라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props.title 이라고 될 겁니다. 이 props가 뭐냐면 이 태그에 전달되는 속성 전체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써야 되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props를 그냥 구조분해해서 명시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 hello.js에서 props를 정의한 의의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전달되는지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통째로 받아서 출력해 보자가 취지예요. console.log에 props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한 것도 임시 코드예요. 자, 일단은 홈으로 와서요. 새로 고침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여기 콘솔에 뭐가 많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헬로로 갈게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처음 접속했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월드로 갔다가 다시 갈게요.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럼 넥스트는 풀옵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받을 때 한해서입니다. 우리 예전에 리액트 컴포넌트 할 때도 여기에 뭐 디폴트 프롭스라는 뭐 그런 것들 밑에 좀 부가적으로 정의했었던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넥스트 전용으로 하나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자, 모든 페이지스 폴더 안에 내의 모든 함수들은요, get initial props라는 하위 함수를 갖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페이지가 웹 프로그램으로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넘겨받아요. 정의하는 방법은 페이지 함수 이름점 hello. get initial props 는 async props 받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return AAA는 1, 2, 3, 4, BBBB는 5, 6, 7, 8. 일단 임시로 할게요. 이것도 임시로 할게요. 자, get initial props에서 return을 했죠. 이런 제이슨을. 자, 이제 다시 홈으로 와서 새로 고침하고 이제 헬로로 가보면 얘가 찍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가 외부에서 이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먼저 실행되는 거야. 여기서 리턴하는 게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헬로라는 페이지로 쿼리 스트링 변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파라미터로 받는 이 프롭스를 찍어볼게요. 콘솔.로그의 프롭스. 자, 이제 두 개가 찍힐 텐데 처음 출력되는 거는 get initial props에서 출력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출력하는 거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콘솔.group 이라고 한 다음에 get initial props
콘솔.그룹 엔드 하고 출력을 해보죠. 자, 이제 다시 실행할게요. 세로 고침했고요. 헬로를 왔어요. 그러면 get initial props에 들어오는 이 props를 통째로 찍었을 때 pass name 경로, 그 다음에 쿼리를 보면 여기에 이제 쿼리 스트링 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as pass는 전체 풀 경로예요. 나머지는 별로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URL에 포함되는 쿼리 스트링 변수는 이 위치에서 판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리턴 값이 JSX 컴포넌트의 props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props.search라고 하면은 쿼리 스트링 받은 걸 그대로 페이지 컴포넌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콘솔로 찍는 것까지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코드를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홈에서 다시 새로 고침했고요. 헬로로 오면은 서치가 아니고 쿼리네요. 쿼리. 자, 그러면 이제 get initial props에서 props 받고 요거는 JSX 즉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페이지 역할을 하는 그 JS 파일에서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턴을 해주면은 이 리턴 값이 컴포넌트로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여기서 내가 만든 컴포넌트들을 쓸 거다라고 하면 그 컴포넌트로 다시 쪼개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작동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자, 헬로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 get initial props라고 그룹 짓고서 출력되는 거 나왔죠. 자, 요것도 한번 콘솔,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물결 하나 넣고 여기도 물결 넣고. 자, 홈에서 새로 고침하고 헬로로 갈게요. 그러면 get initial props라는 그룹 안에 요거 찍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찍혔고 props가 이렇게 들어왔죠. 자, 여태까지 제가 일부러 홈으로 간 다음에 새로 고침을 했거든요.
이제 헬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로 고침합니다. 안 나오네? 딴 데 갔다가 오면 나오네. 세로 고침하면 또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자, 여기 찍히고 있어요. 자, 풀옵스를 지금 통째로 출력하고 있는데, 자, 세로 고침합니다. 이거 에러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갔다가 오면 안 나와요. 여기 나오죠. 자, 콘솔에 찍힐 때 보면은 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 풀옵스라고 출력한 게 브라우저에 찍힐 때는 개수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세로 고침하면은 풀옵스라고 찍히는 게 겁나 많아요.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많아요. 얘가 동작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브라우저로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세로 고침되면은 백엔드로서 실행이 돼요. 이거 자체가 백엔드예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출력물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서 돌아다닌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리액트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아요. 리액트는 무조건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세로 고침을 하면 리액트는 전혀 1도 동작을 못하지만 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백엔드로서 해야 되는 동작을 여기서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Next.js는 리액트 플러스 백엔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Node.js를 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실행되는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let from 프론트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if props 안에 req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from을 백엔드로 바꾸겠습니다. props 안에 req라는 객체가 들어있으면 이때는 백엔드로서 동작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from이라는 변수를 같이 넣어봅시다. 되셨나요? 자, 이제 JSX는 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H1 태그 밑에 제목 하나 넣고요. 이 props에 전달되는 from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어디서 실행되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리덕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백엔드로서 동작할 때 실행하는 것도 있고 프론트로서 동작할 때 실행하는 것도 있어요. 보안이 필요한 거, 로그인 정보나 그런 것들은 백엔드로서 붙을 때 가동시키는 거고, 뭐 글 목록, 상품 목록 이런 것들은 프론트로서 동작할 때 실행하는 거고요. 이게 A가 아니고 num1이고 num2네요. num1, num2. 여기도 num1, num2. 자, 그래서 실행 과정을 보면은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얘는 백엔드에서 실행을 해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거는 백엔드로서 실행을 한 거야. 근데 다른 페이지 갔다 오면 프론트로서 실행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백엔드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랑 HTML 코드 같은 걸 다 받아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은 처음 접속하는 페이지는 받아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갔다가 왔다가 다시 월드로 갔다가 헬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변하는 게 없죠. 더 이상. 한 번 방문했던 페이지는 네트워크를 두 번 다시 안 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처음 접속하거나 새로 고침할 때는 백엔드에 접속해서 통신으로 받아와. 어느 페이지를 접속하건 백엔드에 가서 통신으로 그 컨텐츠를 받아와요. 근데 아까 방문했던 데를 다시 가면은 백엔드한테 안 받아오고 브라우저가 그냥 지가 갖고 있는 거 계속 재탕해서 쓰는 거예요. 리액트도 기본 동작 방식은 똑같아요. 처음 접속하면은 백엔드한테 콘텐츠를 다 받아와요. 대신에 리액트는 첫 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이트 전체를 받아와요. 그 다음부터 페이지 안에서 돌아다니면은 백엔드에 두 번 다시 안 가요. 리액트는. 그냥 처음에 받아왔던 걸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런 내용은 백엔드에 없으니까 에러 나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는 여기 접속하면은 백엔드 가서 받아오는데 이 페이지 하나만 받아와요. 또 일로 접속하면은 여기가 최초 접속이다. 그럼 백엔드 가서 이 페이지 하나만 받아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이동한다. 그럼 아까 받아왔잖아. 그럼 아까 받아온 걸 다시 써요. 또 일로 가면 아까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활용해요. 최초에는 각각 페이지를 따로 백엔드한테 받아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냥 재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페이지 방식이 1번 일반 HTML로 짰을 때 이거는 같은 페이지를 100번 접속하면 매번 백엔드로부터 받아와요. 2번 리액트 최초 1회 접속만 백엔드로부터 받아오고요. 그 이후로는 브라우저 스스로 컨텐츠를 구성합니다. 단 백엔드로부터 컨텐츠를 받아오는 것은 첫 페이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 페이지에 접속하면 리액트는 페이지를 못 찾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최초 1회 접속만 백엔드로부터 사이트 전체 코드를 받아와요.
넥스트는 최초 1회 접속만 백엔드로부터 각 페이지별로 코드를 받아옵니다. 그 이후로는 브라우저 스스로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페이지별로 컨텐츠를 개별적으로 받아오므로 어느 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더라도 유효해요. 이게 제일 큰 차이야. 리액트는 무조건 첫 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 페이지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넥스트는 중간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가능해져요. 이것저것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하려면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100% 필요해요. 그거를 걷어내고 표면적인 현상만 얘기한다면은 지금 요렇게 차이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를 이런 방식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넥스트는 이 방식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그럼 넥스트가 굉장히 되게 훌륭하고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웹 프로그램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hello.js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get initial props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쩔 때는 프론트엔드로서 동작을 하고 어떨 때는 백엔드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백엔드로서 동작할 때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새로 고침해서 이 페이지에 브라우저가 직접 접속할 때는 백엔드로서 동작을 하고 다른 데 갔다가 링크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프론트엔드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et initial props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백엔드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프론트 개발밖에 안 해봤다라고 하면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get initial props를 두 개의 함수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get initial props는 약간 고급 사용자용 느낌이고 초급 사용자용을 위해서요. 자, world.js입니다. world.get 서버 사이드 props equal async props 받아서 함수 console.log props 찍을게요. console.group get server side props console.group end 여기서 return 자 여기서는 name은 서버 사이드 라고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word.get static props 구현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static이라고 리턴을 할게요.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메모에서 프롭스 받은 다음에 이 프롭스를 그냥 통째로 찍어 봅시다. p 태그 걸고 json stringify에서 프롭스를 통째로 출력해 봅시다. 아, 스테이틱 프롭스는 공존할 수 없대요. 얘는 뺄게요. 걔 스테이틱 프롭스는 뺄게요. 사실 쓸 일도 없는 함수라서. 잠시만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게 사용이 의도한 대로 안 되네요.
구문 형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고칠게요. async 펑션. 서버 사이드 프롭스가 지금 제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안 해서요. 얘는 조금 확인 좀 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헬로처럼 get initial props로 가겠습니다. 사용 조건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자, 월드 쪽에 아까 hello.js랑 똑같이 get initial props 하나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페이지 쪽 코드도 여기 프롭스를 받았죠? 아까 헬로에서요. 근데 이 프롭스 안에 프롬과 num1과 num2라는 애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드에서도 여기서 프롭스라고 받아도 되는데 구조분해해서 num1, num2, 프롬을 받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쓸 때는 프롭스 점이 아니라 구조분해해서 받았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변수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클릭하면은 헬로랑 월드 두 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사실 파라미터에 따라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굳이 파일을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여기 HTML 안에서 조건 분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header.js 다시 한번 보면은 about이라는 폴더 밑에 introduce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로를 줄 거면 예전에는 이제 라우터에서 이 경로를 잡아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pages 폴더 안에 about이라는 폴더 만들고 introduce.js 넣으면 된다는 거죠. pages 폴더 안에 about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introduce.js라는 파일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페이지 초기화하시고요. 자, 여기는 소개 끝, 뭐 introduce라고 그냥 하죠. introduce. 그러면 이제 소개글 눌렀을 때 introduce를 찾아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 편한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건 얘는 일단 리액트라고요.
Next.js의 오토 라우터를 확인하는 용도의 샘플이요. 그러니까 폴더 구조가 URL이 된다. 이게 오토 라우트고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의 구성 방법은 리액트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그리고 훅 사용 등은 기존의 리액트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훅을 하나, 이벤트 처리와 훅을 하나 가볍게 넣어볼게요. use state, use callback 걸고요. 메시지라는 이름의 상태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input type 텍스트를 하나 걸고요. 이 상태값을 출력할게요. 그리고 입력값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잡아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onChange 이벤트 걸어서 스스로의 입력값을 이 상태값으로 갱신하는 데 쓰죠. 뭐 굳이 코드 두 줄로 안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코드의 의미가 뭐예요? 키보드로 입력값이 바뀌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값이 바뀌면 이벤트를 호출해서 스스로의 입력값을 이 상태 변수에 담아라. 그럼 이제 이 상태 변수가 여기에 출력도 되지만 상태 변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화면을 출력하면 값이 바뀌었을 때 실시간 갱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값을 원하는 곳에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 msg라는 상태값을 원하는 데다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상태값이 화면에 자동 갱신되는 거죠. 리액트의 특성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이것만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작업하셨던 각자의 개인 그 세미 프로젝트 결과물 있잖아요. 그걸 Next.js에 변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 없이 다른 페이지 만들어도 되니까 페이지들 늘리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src 폴더 통째로 압축해서 올렸고요. 내일도 이제 요 파람스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놓친 부분 있으신 분들은 요거 src 폴더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스크린샷, 아니, 소스 파일 이미지로 떠갖고 들었을 텐데, 그 초반에는 그냥 소스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스크린샷 떠드렸던 건데, 이제는 각자 필요한 부분은 각자 이제 확인하실 정도의 그 수준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믿고 소스 다 드릴게요.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소스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넘어갈 정도의 부분은 이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제 소스 바로 배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Next.js 기본 빌드업이에요. 어때요? 할만해요? 솔직히 저는 리액트보다 이게 더 편해요. 이제 내일 패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말고 패스 파라미터 보내는 법 보고, 사실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리덕스 넘어가면 돼요. 아니면 그 유지 엑시오스를 붙여보던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실습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마저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 완성되신 분들은 완성되신 순서대로 이제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GitHub에다가 올리면은 또 이상한 파일들이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은 Next.js는 페이지를 중간부터 접속하면은 리액트랑 다르게 접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로 HTML 파일을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폴더 페이지스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개념적인 원리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1대1로 대응되는 HTML을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디다 만드느냐? 이 .next라는 폴더 안에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코딩을 하는 동안 실행할 때마다 여기에 계속 뭔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라는 폴더 안으로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매번 실행하면서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폴더이기 때문에 굳이 기세 안 올려도 돼요. 그럼 기세 안 올라갈 땐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분들 작업 폴더 루트에 git ignore 파일 있죠? 그게 금지 파일이에요. 금지 파일 목록이에요. 거기다가 아무 데다가나 .next라고 한 줄 넣으시면 요 폴더를 같이 안 올립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가려고 하는데 녹화 또 켰고요. 뭐 하나 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드렸었는지 안 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 압축 파일을 보시면요, 여기에 init.bat, pull.bat, push.bat 세 개 파일이 있어요. 풀하고 푸시는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작업 폴더 최상단에다 넣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푸시하고 풀을 그냥 알아서 해주는 애예요. 그냥 여기서 풀 더블 클릭하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떠갖고 그냥 풀 받고요. 푸시 누르면 파일 이렇게 푸시 명령 내리고요. 근데 init.bat는 요거는 한번 손 대셔야 돼요. 파일 열어서 쭉 밑에쯤에 보시면은 여기 GitHub 저장소 주소가 있거든요. 요 주소만 여러분들 각자 지금 프로젝트 저장소 주소로 바꾸세요. 뭐 많이 바꿀 필요 없고 아이디하고 밑에 뒤에 저장소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git 저장소를 초기화해 줄 거예요. init.bat를 파일을 여셔서 여기 저장소 주소만 지금 여러분들 각자 개인 저장소 주소로 수정을 하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은 그 git 저장소를 리셋을 해줄 거예요. 하다 보면은 git 저장소 리셋하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귀찮아서 그냥 파일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